수술을 앞두고 의료진이 환자를 찾았다. 김정호 환자분, 안녕하세요. 어제 입원하신 거예요? 네. 안세연 교수는 2만 6천 건의 수술을 집도한 유방암 권위자다. 이제 그 수술할 왼쪽 때 가슴에서 2개의 암세포가 발견됐다. 가슴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지금 여기 보시면 크기가 대략 한 4cm. 이제 요건 암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옆에 또 조그만 거, 이것도 암으로.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유방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맞습니다. 또 이분이 이제 좀 젊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유방을 이제 다시 만드는 동시 복원을 이제 원하셨고요. 가장 최신의 그 로봇을 이용한 복원 수술 이제 계획을 했고. 사진을 딱 봤는데 이게 딱 중앙이 크게 4.8점 크게 딱 보이니까 그때는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그냥 머리가 감해지면서 이렇게 큰 부분이 그럴 때 전혀 통증이 없었거든요. 뭐 어디 한번 통증이 있거나 뭐 만졌을 때 뭐 촉진이 나오거나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전혀 증상이 없는데 암이라고 하니까는 너무 놀랐어요. 수술이 시작됐다. 안 교수가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유두의 보존 여부. 유두 밑에 조직을 떼어내 수술 중 암 검사를 실시한다. 유두도 유방 조직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두 밑에 조직은 암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거기까지 암이 있다 그러면 유두를 살리기는 어려워요. 깊은 곳은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다. 제가 손으로 이제 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들어갔고요. 대략 한 70% 정도 제거가 됐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를 로봇 팔로 그렇게 제거를 할 겁니다. 수술실이 분주해진다. 수술용 로봇이 수술대 옆으로 이동한다. 로봇 수술은 유방 동시 복원술을 하는 환자에게 유리하다. 안 교수가 수술칼을 드는 대신 조종석에 앉았다. 조금 더 들어와서 로봇 수술을 유방암 수술에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2, 3년에 불과하다. 기존의 방법은 유두에서부터 겨드랑이까지 이렇게 길게 잽니다. 길게 째서 벌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암줄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은 그냥 눈으로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얘들은 이제 좀 상처가 길게 남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로봇 수술은 그 유두 안쪽에 있는 그 부분들은 이제 손으로 들어가거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로봇 팔을 이용해서 그쪽 부분을 같이 제거를 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수술은 좀 길어지고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지만은 환자한테는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연구 결과에서도 로봇 수술의 장점은 나타난다. 기존 수술에 비해 합병증이 적고 특히 유두 괴사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실에 들어왔다. 암 수술을 담당했던 안 교수가 앞선 수술의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유방 피부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피부 괴사를 예측하기 위해서다. 이번엔 고형물을 열었을 때 정전기가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소독액으로 한번 세척을 하고서 그다음에 개봉을 하는 거고요. 크기가 정해지면 인공 진피를 이용해 보형물을 감싼다. 인공물에 대한 인체의 거부 반응을 줄이는 게 성공의 관건이다. 인조진피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포 성분을 다 제거한 그런 상태의 피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보형물을 바로 넣게 되면은 이제 구형 구축이나 보형물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인조진피가 한번 이제 완충 작용을 해주면서 그런 구형 구축과 같은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엔 유방을 먼저 절제를 하고 몇 년 뒤에
다시 유방을 복원을 많이 했어요. 그걸 유방 지연 복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건 옛날의 개념이고 현재는 유방을 절제를 하면서 동시에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유방암하고 조직은 띄어내지만 피부하고 유두는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환자가 이제 수술하고 마취해서 깼을 때는 자기 원래 유방처럼 유방이 다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미용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제 그런 면에서 환자가 상당히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유방암 수술 후 맞이하는 첫 번째 가을. 김정옥 씨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퇴원이죠? 예, 좀 올려보세요. 쭉. 사실 뭐 들거나 이 불편함은 있는데 여기에 커다란 통증을 느껴서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좋아요. 전 절제 수술은 암 제거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여성의 상징뿐만 아니라 자신감까지 잃게 했다. 최근 전 절제 비율은 30%로 낮아졌다. 반면 유방을 보존하는 부분 절제술은 70% 가까이 높아졌다. 혁명적인 치료술의 발전 때문이다. 예전엔 유방암 걸리면 이제 잘 모를 때는 이거 큰일 났네. 유방 다 띄어내고 임파선 다 띄어내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무조건 다 크게 띄어내야지만 완치가 잘 된다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기술도 발전하고 이제 지식이 늘다 보니까 그럼 과연 꼭 그래야 되느냐? 굳이 다 뛸 필요가 없고 암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유방 보존 수술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럼 진짜 차이가 없나? 이제 비교해보면 둘 다 차이가 없어요. 한봉희 씨도 올해 4월 유방 동시 보건술을 받았다. 샤워를 하다가 이상을 발견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면서 확인된 암은 당초 예상보다 컸다. 위치가 좋지 않아서 유두를 지킬 수 없었다. 두 군데가 있다고 그러셨고 두 군데인데 한 곳이 굉장히 크고 위치가 안 좋대요. 위치가 안 좋은 자리에 있어서 그거를 전절제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제일. 그녀는 전절제 수술 2달 뒤 유두 재건술을 받았다. 먼저 유두와 유륜이 제거된 가슴에 복부나 등의 피부를 이식한다. 이식한 피부에 유두 모양을 디자인한다. 디자인된 모양에 따라 절개한 후 피부와 지방 조직을 세워 유두 모양으로 봉합한다. 이후 남겨진 피부를 당겨 유륜을 완성했다. 오늘은 유두 재건 마지막 단계. 밀크 브라운. 그냥 브라운 좀 주세요. 그냥 브라운 주세요. 2가지 색을 배합하고 라이트 브라운 좀. 수술하지 않은 왼쪽 유두와 비교해 타투 색을 결정한다. 색이 정해지면 유륜 주변부터 타투를 시작한다. 한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대쪽하고 이제 대칭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색깔을 찾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문신 색깔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제 비슷한 색깔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투의 효과는 영구적이다. 일단 제 자신이 제가 어디 가도 좀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권하고 엄마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그냥 하고 전 잘 된 걸로 봐요. 귀여운 다육식물들의 떡잎을 다듬느라 조미옥 씨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아프고서는 이제 한 2, 3년 지나고부터 이제 뭔가를 바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힐링이죠. 건강해 보이는 그녀가 암 수술을 받은 건 40대 중반. 벌써 10년 전 일이다. 악성으로 갈 그 종양이 밖에
생긴 거예요. 여기에 2개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말씀대로 치료를 잘 받았고 그다음에 저는 제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고 즐겁게 살아왔고 그리고 마음을 전에는 저도 성격이 참 까꾸장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고부터 조금 너그러워지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게 편안해지고. 조미옥 씨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오후 3시, 식당에서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유방암 10년 차, 그녀의 생활은 다른 사람과 똑같다. 유방검진도 1년에 한 번으로 줄었다.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만 일에서 활력을 얻는다는 그녀에게 암 환자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요. 뭐 피곤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몸적으로? 아니요, 피곤한 건 없어요. 손님이 없어서 피곤하죠. 손님이 있으면 2시까지도 해요. 이제 유방암을 걸리면서 나는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꼭 살 거다. 그러면 더 열심히 살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난 했는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성격도 바뀌었고 너그러워졌다 그러고. 유방암 환자가 목표로 삼는 10년 생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는 조미옥 씨의 모습은 유방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유방암 치료 혁명의 성과는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유방암 1기 환자의 10년 생존율은 95%. 20년 전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10년 생존율이라고 하는데요. 1기 같으면 대략 한 95%까지 봅니다, 지금. 100명 중에 95명이 완치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유방암 치료 수준, 치료 기술, 치료 방법, 그건 뭐 세계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건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치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위안 삼으시고 잘 치료하시면 뭐 건강하게 얼마든지 정상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유방암 치료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암으로 판정될까 봐 좀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없어서 조금 좀 병원 가기가 무서웠어요, 굉장히. 네. 의료진의 선택은 수술이 아닌 항암이 먼저였다. 샤워할 때는 한 이 부분 정도에서 느껴졌어요. 가슴의 통증을 느꼈지만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 네, 여기가 주저하는 사이 이 암은 정도. 급격하게 커졌다. 네, 여기였던 것 같아요. 병원 검진 결과 암의 크기는 4.5cm. 이미 유방을 지킬 수 없는 크기였다. 3월부터 3주에 한 번씩 선항암 화학요법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8차례의 치료 후 암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드디어 수술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른 아침 김상미 씨가 수술실로 들어간다. 마취 전 긴장한 김 씨를 안심시켜주는 주치의. 걱정하지 말고 아주 푹 자고 나면 잘 될 거야. 유방암 수술 13,000건. 수술 전 선항암 화학요법을 최초로 도입한 김희수 교수. 그의 전략대로 선항암을 실시하자 김상미 환자의 유방암은 눈에 띄게 크기가 줄어들었다. 이 환자가 처음에 4.5cm였거든요. 4.5cm에서 처음에 유방 보존 수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 전 항암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갖고 이렇게 2.2cm로 작아졌어요. 김 교수가 선항암을 선택한 이유는 40대 젊은 환자인 김상미 씨의 유방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암을 줄여서 유방을 보존하라. 김 교수가 생각하는 선항암의 가치다. 전절제한 환자들하고 그다음에 부분 절제해서 유방을 살린 환자들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확실히 유방 보존을 한 환자들이 만족도도 높고
아주 주류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연구 결과 알아냈죠. 6개월에 걸친 선항암 치료. 림프샘에도 효과가 있었을까? 시료를 채취해 병리과에 검사를 의뢰했다. 수술하기 전부터 임파선 전이가 있었습니다.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선행 항암요법을 하면서 중간에 많이 없어졌고, 그렇지만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임파선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겨드랑이를 다 절제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시 림프절 생검을 한 겁니다. 저희가 절제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루 다이를 갖다가 띄어낸 벽에다 발라갖고 거기서 그 12시, 2시, 4시, 6시, 8시, 10시 이렇게 방향에서 저희가 이렇게 절제면을 띄어서 보내갖고 그 암이 혹시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입니다. 염색이 끝나면 조직을 채취한다. 채취한 부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특수 용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분류한 검체를 병리과로 보내면서 전화 통화하는 김 교수. 여보세요? 아, 그 옆에 뭐 누런 게 뭐가 있어갖고 그래서 내가 익시전을 더 했어, 그쪽을. 혹시나 해갖고. 예. 마진 좀 잘 봐주세요.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오늘도 암병원은 유방암 환자로 붐빈다. 수술 3주 뒤 병원을 다시 찾은 김상미 씨의 발걸음이 가볍다. 젊은 나이에 가슴을 잃게 될까 봐 밤잠을 설쳤던 그녀. 지금은 웃음을 되찾았다. 손에 완전히 잡혔었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완전 진짜 너무 막 식구들도 그렇고 다 너무 좋아하고 막 축하한다 그러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선항암의 효과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선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유방암 치료 혁명이 중요한 이유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약제가 별로 안 좋아서 완전 간해가 참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방암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표적 치료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암제들이 새로 개발되면서 효과들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요새 와서 선행 항암요법이 하나의 표준 요법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분 절제술을 받은 김상민 씨의 수술 후 치료 첫날. 담당 간호사가 치료제를 준비한다. 여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치료제다. 포장지를 개봉하자 주사기가 나타난다. 네, 지금 주사 2가지 있고요. 김상민 씨는 이 주사를 3년 동안 4주 간격으로 맞아야 한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졸라덱스라는 주사인데 호르몬 항암제인데 잠시만. 앞으로는 집에서 혼자 맞아야 한다. 오늘은 방법을 배우는 날이다. 계시세요. 들어갑니다. 약물은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한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컸지만 치료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았다. 좀 아파요. 근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호르몬 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 호르몬 유방암이잖아. 네.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 3년간 맞고 3년 타목시간. 김상미 씨의 유방암 원인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성 호르몬. 그렇게만. 재발 방지를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유방암은 되게 5년 지났다가 완치가 된 게 아닙니다. 유방암은 되게 뭐 8년, 9년, 10년에도 막 재발하고 전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라는 건 굉장히 장기적인 싸움이고 특히 폐경전 환자들은 경우에는 아직도 라이프 스팬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치료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이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매진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주사실에서 56살의 박춘심 씨를 만났다.
지금은 괜찮아요. 건강도 괜찮고 먹는 것도 뭐 잘 먹고 이제 처음에 항암 맞을 때보단 낫죠. 항암 맞을 때는 아예 못 먹었는데 표적은 잘 먹고 막 입에서 땡기니까 먹어요. 항암 화학 치료에 비해 수월하다는 표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표적 치료제는 링거 형태로 조제됐다. 간호사가 약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투약을 준비한다. 약은 이미 몸에 설치해 놓은 장치를 통해 들어간다. 박춘심 씨는 3주마다 병원에 와서 30분씩 표적 치료를 받는다. 똑같은 유방암인데 치료법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 유방암은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이 특성에 따라 환자마다 치료 약제와 예후가 달라진다. 먼저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 세포 안에 호르몬 수용체와 결합해 암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있다.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60%를 차지하며 항호르몬 치료 대상이 된다. 다음은 허투 양성 유방암이다. 허투는 암세포 표면에 붙어 성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수용체다. 이 허투 수용체가 일반적인 암세포보다 대량으로 발현되면 허투 단백질을 많이 받아들여 암세포가 증식된다. 이 경우 허투 수용체만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를 사용한다. 마지막 유형은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없는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항암 화학 치료의 대상이 된다. 옛날에는 이게 1기, 2기, 3기 해도 어떤 같은 2기라 그래도 어떤 환자는 예후가 좋고 어떤 환자는 예후가 아주 나쁘고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나 사이즈만 보고 임파선 전이 됐냐 이런 것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방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예후가 괜찮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허투 반응 유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2가지 특징이 없으면 삼중음성. 김상민 씨는 호르몬 양성, 허투 음성이고 박춘심 씨는 호르몬 음성, 허투 양성이다. 이번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가지가 각각의 성질이 다르고 이 성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항호르몬제를 써야 되느냐 또 표적 치료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람은 항암제밖에 안 듣느냐 이제 그렇게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환자가 어떤 종류의 암이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환자한테 맞는 이 특성별로 맞춤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뭐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종류는 어떻게 확인할까? 파라핀 용액에 2-3일간 담가 조직을 굳힌다. 파라핀을 넣고 그래서 조직을 잘 깨끗하게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지만 가장 정확한 진단을 제공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다시 조직 검사를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완성된 검체는 초의 형태로 굳어 있다. 환자별로 슬라이드를 전산 처리한 후 검체를 얇게 깎아내 등록한 슬라이드에 붙인다. 환자별로 이런 슬라이드가 많게는 10개씩 제작된다. 마지막으로 종양 특징을 나타내는 특수 염색약에 처리한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현미경으로 본 종양 세포의 모습이다.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양성인 그런 종양 세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푸른 게 핵이고요.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포를 돌아가면서 둘러싸고 있는 막을 따라서 헐투가 발현이 되거든요. 모든 유방암 환자는 수술 후
암의 특성과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게 된다. 개인 맞춤 치료가 가능한 이유다. 원인을 아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거에 대비해서 약제를 쓰므로써 효과가 좋죠. 여성 호르몬의 유방암이니까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표적 치료제를 쓰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알아내기 위해 갖고 이런 병리 조직을 이용을 하는 거죠. 역시 병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